네, 오늘은 카운터펀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요, 뱀의 지혜, 2018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기자는 존 스태플링 기자입니다.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최근에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와 예멘 전쟁. 예멘 전쟁은 언제 시작했으며 누가 시작한 전쟁인가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주로 미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카운터펀치 기사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1993년에 창간한 인터넷 언론이고요. 그 모토는 Fearless Mock Cracking이라고 두려움 없이 진실 폭로하는 이게 이 카운터펀치 기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처럼 이렇게 직접 국민들이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인터넷 언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독립 언론이 철저히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게 이 여기에 장점이죠. 그리고 여러 전문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기고를 하면서 이 언론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Wisdom of Serpents, 뱀의 지혜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입니다.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첫 구절을 먼저 소개하고 있네요. 보라, 내가 늑대 한 가운데 양을 보내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 라는 마태복음 기사로 먼저 기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뭐 소개해 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이 행해온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포브스지의 일부분입니다. 포브스지. 그래서 그 기사인데요. 월요일 상원에서 2019년 회계 연도에 쓸 국방비 예산을 716조 원 승인했습니다. 이미 하원에서는 통과된 사안이고요. 이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82조 원 더 증가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요청을 했지만 이 금액에서 미국 민주당하고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래요.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700조가 넘는 돈입니다. 700조가 넘는 돈입니다. 미국 국방비 예산이 한 해 국방비 예산이 700조가 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부시와 오바마 때보다도 굉장히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현실은 2016년 기준으로 4,200만 명이 고속도로 아래에서 미국인 노숙자들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도시의 외곽의 야영지 등지에서는 노숙자로 붐비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노숙자는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300만 명. 그렇게 노숙자가 많은 나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한 해 국방 예산이 700조라고 하니까 참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먹고 재우고 입히는데 드는 돈이 46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걸 다 숙식을 해결하는데
그런데도 미국은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국방비 예산에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민주당이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가난한 사람 편에 서지 않고 기업 부자 그다음에 뭐 이런 부자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편에 선다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다. 그 와중에 미시간 플린트시의 수돗물은 더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시간주의 그 시카고 아시죠? 시카고가 미시간주에 속해 있는 시인데 그 거기에 이제 플린트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플린트에는 백인들이 살지 않고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수돗물을 마시는데 막 악취가 나서 호소하는데 시에서도 뭐 전혀 뭐 듣지를 않고 검사를 나중에 이제 해봤는데 무슨 나쁜 굉장히 몸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미시간 그 수돗물 사건이 이제 오바마 때 2015년인가 그때쯤 이제 발생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 민주당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무기 판매를 열렬히 지지를 했죠. 그래서 오바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15조의 무기를 팔았고요. 그리고 예멘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로 사우디가 벌이는 전쟁, 예멘에서 벌이는 전쟁이 바로 예멘 전쟁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 예멘을 폭격했고요. 그런데 예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아랍 국가라고 합니다. 댄 글레이즈 브룩은 작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예멘에 2220만 명의 예멘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고요. 이 숫자는 작년보다 340만 명이 더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800만 명은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2017년 이후에도 꾸준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멘 전쟁은 왜 시작했나?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가난한 국가 예멘에 대한 전쟁은 오바마가 시작했다. 기억나십니까? 미국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 치하에서 예멘 공습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예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어서도 계속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 민주당은 예멘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 입을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 아이들은 죽어가고 콜레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물론 미국 주류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사도 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도 들지 않는 시위자를 향해 발포를 해도 그 어떤 비판도 없는 미국 민주당 척 슈머가 굉장히 이스라엘 편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천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수도를 이전 안 하냐, 천명 안 하냐 이러면서 막 그 갈구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이미 그거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 척 슈머가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대요. 이스라엘 사람을 비판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미국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을 죽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은 법으로 처벌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미국 민주당은요.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민주당은 에콰도르를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펜스에게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줄리안 어산지를 미국 사법 심판대에 세우자라고 요청하는 또 그런 법안에 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임스 코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서명자는 누구누구누구다. 그리고 이름을 실명을 막 깐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로버트 맨데스, 딕 덜빈, 리차드 블루멘털, 에드워드 마키, 마이클 벤넷, 크리스토퍼 쿤즈, 조 만친, 조앤 샤인, 다이앤 페인스타인, 그리고 마크 워너라고 실명을 깠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의 그 입을 닫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했죠. 그들은 줄리안을 그 레버머스의 깜깜한 감옥에 집어쳐넣고 자기네들은 그런 다음에 잊어버리겠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죠. 제임스 코건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CIA, FBI, NSA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민주당 위원회의 자료와 이메일, 그리고 미국 민주당 최고위원인 존 퍼데스타가 보낸 이메일 등을 악당 러시아가 힐러리를 음해하기 위한 공작으로 묘사했으며 결국은 이것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러시아 게이트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연루됐다 이러면서 그 마녀사냥을 해댔죠. 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아무리 특검을 해도 뭐 증거로 나오는 것도 없고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타로 아마도 줄리안 어산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지금 이렇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많은 리버럴들조차 이제 여기에 또 합세를 한 거죠. 미국 민주당과 리버럴들이 줄리안 어산지를 프로시큐트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증오는 이제 러시아 공포증 선동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리하여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방위예산 증가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 진짜 국방예산은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인데 이 모든 걸 다 덮고 오로지 러시아만 미워하자는 러시아 포비아의 그런 주류 언론들이 그거를 선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자 아이스 문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로 크게 수혜를 보는 게 바로 민영 감옥이래요. 민영 감옥수를 많이 지으면은 불법 이민자들 거기 다 집어쳐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민영 감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받겠죠. 보조받겠죠. 그러면 민영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는데요. 거기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같은 거는 아무 don't c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양당은 동성결혼, 그다음에 국기모독, 중성명사와 같은 별 잡다한 뭐 싸움거리에 몰두해가고 서로 진영 싸움 막 하는 것처럼 막 보여요. 막 지네들은 마치 적인 것처럼. 그런데 알고 보면 한 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 뭐 이런 건데 자기네들은 결국은 두 양당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중요한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서로에게 뭐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공개 토론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은 둘의 의견이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트럼프는 오바마에게서 물려받은 외교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힐러리가 되었다면 더 최악이었겠죠. 힐러리는 북한이 그대로 뭐 악당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더 최악이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남북 평화가 진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반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었죠.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요. 미국의 양시민, 지식인들의 블랙홀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견도 달 수 없이 이렇게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합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16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나. 16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그것은 사실상 영구적인 점령 상태지.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권 하에서, 그리고 힐러리가 법무장관 했을 때 리비아라는 국가를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켜 카다피를 잔인하게 죽였죠. 그리고 힐러리는 TV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크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왔노라 보았노라 그가 죽었노라 뭐 이러면서 그 기자의 질문에 막 크게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아주 그 인구의 해자가 되기도 했죠. 그 동영상 유튜브에 가보면은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아라는 나라는 오바마와 힐러리가 그렇게 폭격을 한 바람에 지금 야외에서 그냥 노예를 사고 파는 그게 일상이 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법이고 뭐고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노예 국가가 됐습니다. 리비아는 한때 중동에서 가장 번영했던 안정된 국가였죠. 그런데 오바마 힐러리 때문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아세요 그거? 오바마가 일으킨 7개국의 전쟁 일으킨 거. 리비아, 그 다음에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또 두 나라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7나라를 아주 완전 망쳐버렸죠. 오바마가. 그런데 이제 지금 시리아, 리비아를 그렇게 망친 것처럼 지금 시리아를 그렇게 망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시리아에 뭐 아이시스라든지 지하디스트라든지 그런 반군,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 막 그 나라를 못 살게 하고 막 독가스가 뭐 퍼졌다는 등 그러면서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를 참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오바마 때 이미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실행을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리아에서 이제 철수하고, 이제 그 아이시스는 이제 다 이제 물리치고 다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리아 알레포는 지금 다시 평화를 찾았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그렇고, 그리고 오바마 때는요 아프리카에서 그림자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서구의 백인들의 그런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프리콤이라는 그 군 사령부를 설치했죠. 다 오바마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교 정책은 공화당의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 오바마와 힐러리의 민주당 정권이 미국 공화당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 가장 최악이었다고 하네요. 이 기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민주당은 북미 협상,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 정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자무 바라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죠. 만일 누군가에게 민주당이 실로 전쟁당, 월파리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도 필요 없어. 최근 척 슈머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회담에 대해서 그들이 나타냈던 행동들은 존 볼튼, 그 네오콘 존 볼튼 아시죠? 존 볼튼보다 더 오른쪽, 더 수구라는 것을 증명했죠. 왜?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 안 된다 라면서 막 반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왜 트럼프가 북한한테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왜 그 사람 해제해 주냐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거세게 항의했고,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북미 평화 회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에게는 미국 민주당은 최악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예멘 전쟁은 오바마의 전쟁이다 라고까지 아자무 바라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민주당이 북미 회담에 있어서 그 조건을, 북한에 건 조건이요, 그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척수면은 북미 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랬던 거죠. 북미 회담의 실패는 곧 북한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더 쉽게 이용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를 알 수 있겠죠. 알다시피 미국 민주당은 월가의 재무자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또 월가에서 또 돈 받고 월가의 꼭두가시처럼 행동하고 있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있다면은 미국 민주당은 정체성 정치학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 트럼프한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막 네이밍을 붙이면서 막 그래서 자기네들은 스스로 진보주의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은 뭐 별 차이가 없고 뭐 서로 비슷한 도끼 객끼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공화당은 마리아나 합법화 같은 이슈에서는 공화당이 훨씬 더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대요. 민주당에게. 그래서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젊은 28살의 그 저긴데 경선 후보로 나왔는데 58세에 그 저기를 10선 의원인가? 10선 의원을 누르고 이제 이 28세의 여자가 당선됐는데 이 여자가 그 히스패닉이에요. 히스패닉. 네. 아무런 비판도 없이 이 여자가 덕커덕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국 민주당의 그 중진 의원들이 신뢰를 못 얻었으면은. 근데 정말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아무런 보호가 없는 무방비 상태고 또 의료보험도 전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공공의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군대화 되어버린 인종차별 경찰, 또 경찰이 인종차별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무기를 막 마구마구 쓰는 그렇게 돼서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경찰에게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의 군대화도 오바마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민주당은 CIA와 그 다음에 FBI나 그런 그 국방부 군사복합체하고 아주 매우 끈끈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CIA 관계는 거의 막 먹이사슬 관계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심각한 거는 이번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국 민주당이 이제 막 후보군을 막 이렇게 막 여러 분야에서 이제 모으고 있는데 그 후보군 중에 그 CIA 출신, FBI 출신, 국방부 출신, 군산복합체 출신,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 출신, 뭐 그러면서 대테러 작전, 진압 작전에 직접 투입했던 이라크 전쟁에 직접 그 작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거 지금 민주당으로 지금 영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입법기관에 들어오면 나라가 어떻게 됐냐 막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미국 민주당의 그런 후보자 지명이 전체 221명이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웹사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막 자기 경력을 막 내세우는데 나는 무슨 전쟁에서 경험이 있어 어느 전쟁에 참여했고 이라크 전쟁 뭐 리비아 전쟁에 나 참여해서 이거를 마치 숨기질 않고 그냥 다 자랑처럼 자기 경력에 무슨 별처럼 막 이거를 막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민주당은 이런 점을 막 크게 사고 전쟁을 하려는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막 다 받아들이고 있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CIA 요원으로 활동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암살 단원으로 활동했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력서에 막 줄줄이 쓰면 미국 민주당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막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새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전직 CIA 요원, 이라크에서 활동한 군사정보 관료, 그 다음에 그 해군 정보 관료, 그 다음에 CIA 출신 남미의 깊은 군사작전에 개입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라크 작전에 참가했고 23년간 해군에 근무했던 퇴역 군인, 여러 가지 또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 공수부대 출신 이런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그 입법기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후보군으로 지금 영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은
이제 뭐 CIA 정당으로 거듭나려나 보다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국방부를 대신한 정당이냐, 뭐 아니면은 정보부, 뭐 CIA나 FBI 정보부 뭐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아주 부패한 정당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경력자, CIA 경력자들은 중국 민주당에서 최고의, 뭐 퇴역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 막 영입되는 게 아주 최고의 수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미국 국방부나 CIA, FBI가 개입해가지고 시나리오도 작성해주고 그런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뭐 국방 아니 뭐지 군대에 관련된 뭐 헐리우드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어김없이 미국 국방부가 개입해서 시나리오 작성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지금 지경에 돼 있어요, 나라가. 응? 민주당이 반 트럼프, 안티 트럼프 열정으로 저런다고 물론 이해한다고 쳐도, 민주당은 그냥 트럼프 반대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미국이라는 제국을 아주 그냥 뭐 더 나은 제국으로 자기네들이 더 발전하고 식민지를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위한 그런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위를 진압해 본 사람, 대테러를 진압해 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마구 감금하고 경찰이 그냥 국민을 그냥 때려 패고 죽이고, 그래도 어떤 기소도 안 하고 민영 감옥소를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집어쳐놓고 너 평생 썩어, 너 우리한테 반대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줄리안 어산지 같은 사람도 입막음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지금 미국 민주당이 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크라틱 파리, 여기서부터군요. 이제 마지막에 할 것은 데모크라틱 파리는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부자 정당이에요. 기업체로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기 때문에. 근데 이들 후보들은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적대감을 느끼는 거죠. 적대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기존 질서의 그 보호에만, 그 기존 질서를 지키겠다는 그런 그 사람 것만 가지고 있지, 뭐 새롭게 무슨 노동자와 약자를 연대하고 뭐 지키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이번에 이제 그 새로 그 후보로 나왔는데요.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잠깐 이 사람이 닉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대요. 미국 민주당은 규제 철폐, 월가를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다. 그들은 노조를 경영하고 공교육 예산을 깎고 감옥을 더 많이 짓고 석유를 위해 전쟁과 파이프라인을 홍보하고 미국의 그 환경을 파괴하며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악한 무역 협정을 지지한다. 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했던 대로 오카시오 코르테스에 대해서 이분이 쓴 얘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카시오 코르테스, 이번에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그 버니 샌더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해이라는 거죠. 누가 당선되든 똑같다. 처음에는 영혼을 팔 것처럼 유권자를 속이더니, 근데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인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똑같다. 결국 당선된 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기부한 기업가를 위해서 일하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준 기부자, 즉 기업가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차악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도 이제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들의 선동질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 세력의 얼굴마다 계속 얼굴은 바뀌어 나와요. 그런데 결국 내용은 보면은 다 똑같은 거지.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류 언론 90%가요. 단 6개의 대기업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6개의 대기업 혹은 6명의 대주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냐면요. 1996년인가 94년도에 미국 통신법이라는 걸 개정해가지고 빌 클린턴 때예요.
통신법이라는 걸 개정해 갖고요. 대자본들, 대재벌들에게요. 모두 언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마련해 줘 가지고 결국은 이 미국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저기가 그 저 언론이요.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CNN, NBC, 그다음 ABC, CBS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단 6명의 대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썩었겠어요, 언론이. 믿을 만한 언론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긴 글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이 현재 군사정보부 요원들을 대거 국회로 끌어들이고 있다. 즉 CIA, 국방부, 국무부 관료들이 그것인데 이런 경력을 가진 유형의 인간들은 미국 예외주의 exceptionalist를 주장하면서 선동과 심리전에 능숙능란한 인간들이므로 그런 인간들은 마케팅 전략과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을 퍼뜨리는 데 익숙하다. 또 갑자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가 뭐 어떤 사회주의 정책을 주장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짜 사회주의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오바마처럼 오레오 쿠키 아시죠? 겉은 검은색인데 속은 배군보다 더 하얀 그 오바마 같은 그런 가짜 민주주의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국민들을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속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얼굴을 내미는 건 그들의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순수한 어떤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오카시오 코르테스 이 사람이 말하는 논점을 유심히 살펴보라. 이 사람은 적폐의 새로운 얼굴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막 사회주의를 내세우지만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걸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민주당같이 완벽하게 타락하고 완벽하게 부패한 정당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순수할까? 여기에 대해도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미국 민주당은요. 미국 월가, 그다음에 통신사, 그다음에 제약회사, 군산복합재, 그리고 대자본의 그 농업회사, 대농업 그 회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이익 집단과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완벽한 부패한 정당의 새로운 후보로 나왔다는 뭐 오카시오 코르테스에게 우리는 희망을 거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당에서 나온 새로운 얼굴이라는 건 또 역시 99%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그 저기 얼굴만 바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카시오 코르테스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인데 그녀는 가짜라는 거다. 민주당의 새로운 가짜 사회주의라는 거지. 나는 사기꾼의 얼굴을 봤다. 너무나 끔찍한 생각으로 난 소름이 끼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카시오 코르테스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야 나처럼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로 말을 하자면은요, 그는 일명 쉽독이라고 해요. 양치는 개. 그러니까 개가 그 양을 막 치잖아요. 이제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니 샌더스는 그래도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는 뭐 사회주의자라고 뭐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적폐 힐러리를 지지했죠. 그러면서 착이라 그러면서 힐러리를 찍자고 이 사람도 물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좌파로부터 버니 샌더스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런데 왜 난 오카시오 코르